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리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교도소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교도소에 다녀오신 분인데 아마도 비난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녀오신 것만으로도. 그렇지만 용기 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절대 교도소에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로 교도소 안에서의 일들을 미화할 목적은 전혀 없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그래도 큰 용기 내주신 것 같아요, 리리님.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실 생각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도 감사드리고,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 취지 자체가 절대 교도소에 가면 안 되는 이유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바로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출발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리리예요. 일단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어둠의 세계에서 좀 있었어요. 아, 혹시 어떤 연유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됐는지 실례가 안 된다면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제가 이제 어둠의 세계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조직 세계에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 주먹. 그렇죠. 근데 그 세계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네네. 물론 저의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어찌됐든 그 어둠의 세계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은 아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둠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직 가입을 했다, 활동을 했다, 이게 명백히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냥 처벌을 받아요. 엮여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엮여 들어가게 되는 게 거의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죠.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전라도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아,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라도에 있는 교도소인데 처음 거기에 수감이 돼서 아무래도 주먹세계에 있다 보니까 나이도 어렸고 그때 당시가 2012년도였어요. 약 한 11년 전인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조직 세계에 있었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부딪혀도 이겨야 되는 깡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방을 배정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 방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문제가 안 되게끔 지내려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이제 기싸움을 많이 하긴 해요. 네. 거기에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방화, 뭐 이런 5대 강력범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강력방이라는 방이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연예인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라고 치면 뉴스에 사건 사고로 나오는 연예인들이 교도소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 연예인이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무시무시하고. 아무리 뭐 조직폭력배에 몸을 담고 있든 뭐가 하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근데 또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진짜 어쩔 수 없게 사고를 치고 들어오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강력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면은 그 방 안에서 싸우게 되면 네. 아무래도 기싸움이 많기 때문에 싸우게 되면은 조사수용이라는 걸 해요. 방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8명이 한 번에 있는 방에 원룸보다 작은 방에 8명이 함께 지내요. 네. 그럼 그 방에서 얼마나 티격태격 하겠어요, 한여름에. 드라마에서 많이 네. 봤습니다, 영화나. 아, 그쵸. 네.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거의 90%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싸우게 되면은 조사수용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키가 180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한 1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사수용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양 벽에 닿으려고 벌리게 되면 네. 팔꿈치가 닿아요. 그러니까 독방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그 좁은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수용이 끝나게 되면 이 사람을 징벌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징벌방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있던 방에 2012년도에 있었던 죄명을 말해도 되나요? 뭐 말씀이 가능하시다면요? 2012년도에 있었던 여아 강간 납치 및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이구. 그 사건에 죄수가 저랑 같이 한 방에 있게 됐는데 거기는 솔직히 2명이서 잘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그 안에서 또 싸우게 되면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좁은 방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방에 들어가서 둘이 지내게 되는 날이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제가 지내면서 첫날은 괜찮았어요. 대화를 아예 안 했으니까. 네. 그냥 주는 밥 먹고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라디오도 못 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면회도 못해요. 네. 그런 순간에 뭘 하겠습니까? 책밖에 못 봐요. 그러면 이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 생각을 하면서 책 보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을 걸더라고요. 형님 하면서. 예. 제가 그랬죠. 누구신데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형님이니까 형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죄로 들어왔고 어떤 유명 인사인지도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들기도 싫었고 대화도 하기 싫었고 예. 그냥 섞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떡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죽으나 사나 거기 방에 살아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일주일 안에 재판이 잡혀 있었어요. 재판이 잡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재판이 잡혀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형님 하고 난 뒤로부터는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대화를 안 걸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조직 세계에 있다고 보면은 각 사동에 선배들이 뭐 이제 물건을 챙겨주는 선배들이 있어요. 네. 사동 도우미를 통해서 몰래 뭐 이제 쪽지라고 하죠. 비둘기. 그거를 보내주면서 고생해라 건강해라 하면서 먹을 거 라면이라든가 뭐 계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줘요. 예. 근데 갇혀있는 그 독방에서 뭐가 목에 넘어가겠어요. 징역 들어온 것도 서러운데 그거를 받아놓고 가만히 놔뒀는데 저녁에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형님 저 라면 하나 먹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걔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예. 근데 저한테 자꾸 형님 하길래 내가 한 살 더 어리다. 형님 아니다. 그냥 말 편하게 해라. 그랬더니 라면을 집더니 먹어도 되냐. 아 먹어라. 계란도 먹어라. 계란 한 판에 30알이 들어있어요. 구운 계란이. 그게 3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라면이 8개가 있었습니다. 생라면을 2개를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다 먹고 나서 계란 한 판을 노른자 하나도 빼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한 판을 다 먹는 거예요. 어머,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180에 120kg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저도 그 한 판을 못 먹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키가 180에 한 80 정도 돼요. 키로수가. 근데 그걸 한 판을 다 먹길래 미친놈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다 먹어라. 나는 안 먹을란다. 그러고 이제 누워 있는데 하루가 또 지났죠. 그리고 재판 날짜가 됐습니다. 재판 날짜가 돼서 저랑 그 사람이랑 같은 재판에 같은 법정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돌비님도 아시다시피 뭐 많이 이런 사연들을 접하셨으니까 네. 1차적으로 검사 구형이라는 걸 받아요. 검사 구형을 받는데 저는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을 받고 대기실이 있어요. 죄수들 대기를 하는 대기실이.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은 방에 있던 독방에 있던 그 사람이 재판을 나가는 거죠. 네. 그 사람은 제가 귀 기울이고 듣고 있었어요. 예.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죠. 죄명이 강간, 거기다가 또 살인미수까지, 거기다가 여하니까 아유, 예. 예, 원래는 사람 취급을 안 해야 맞는데 예. 그래서 대화도 안 했고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했지만 거기 가면 또 사람들이 또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검사 구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고인 누구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검사 구형이 나왔습니다. 제 속은 어땠겠습니까? 와 했죠. 이제 그 사람이 무덤덤하게 나와요. 수갑을 차고 포승줄을 묶고 저도 수갑 차고 포승줄을 묶고 다른 피고인들하고 같이 이제 교도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네. 제가 어디로 갑니까? 독방으로 가겠죠? 그 사람이랑 같이 독방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조사 수용이 3일 남았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재판이 끝나고 오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녁 식사 시간이 딱 맞게 떨어져요. 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독방에 조사 수용이 돼 있으면 식기가 이제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젓가락, 수저, 반찬 그릇 하나 1인당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젓가락이랑 숟가락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랑 같은 방을 쓰는 그 사람이랑 밥을 다 먹고 화장실에서 식기를 다 세척한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요. 근데 제가 내보냈어요. 제가 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젓가락이 하나 비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화장실에 젓가락을 빠쳤나? 그 생각하고 아니 뭐 그냥 빠쳤겠지. 그러고 이제 내보냈죠. 내보내고 저녁에 9시가 되면 8시 9시 되면 이제 취침을 해요. 취침을 하려고 거기 있는 베개가 거기는 이제 시골 가면은 팔각정에 가면요 마을 어르신들이 목각베개라고 하죠. 아, 딱딱한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스펀지인데 스펀지로 완전 단단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베개를 파란색 베개를 2개를 줘요. 그러면은 1인당 하나씩 베고 자겠죠. 근데 이제 잠을 자려고 딱 누워 있는데 교도소는 365일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자려고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오늘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았잖아요. 저는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눈으로 곁눈질을 하면서 슬쩍슬쩍 쳐다보긴 했어요, 제가. 근데 뭐를 꼼지락꼼지락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리콘 스펀지로 돼 있는 베개가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뚫거나 하면은 뚫어져요. 예. 그리고 젓가락으로도 쉽게 뚫으면 뚫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젓가락이 반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솔직히 어둠의 세계에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뭐 겁이 없고 그냥 막 들이붓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무서울 때 무서운 거죠.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더군다나 오늘 사형을 받았어요. 무슨 일을 꾸며도 꾸밀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젓가락이 반틈 나와 있는데 젓가락이 굉장히 밑에가 뾰족해요. 그 젓가락을 빼서 들더라고요. 앉아요. 저를 쳐다봐요. 제가 뭐냐 그랬죠. 예. 그냥 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저는 그거 주라. 내줘야지. 아까 왜 안 내줬냐. 그거 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목소리가 제가 점점 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젓가락을 내가 주면 너는 내줄 거고 나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지 않냐.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뭔 말이지 그게? 벌비님도 이해하셨나요? 아니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맥락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요 그 순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젓가락을 내주면 내가 잠이 안 온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자지 마라. 너 자지 마라. 와. 너는 잠이 오냐 이거죠.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잠이 오냐 이거예요. 제가 그걸 약 한 길게는 2, 3분 정도 있다가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예. 일어나서 바로 징벌 조사 수용방 앞에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교도관님들이 야간 근무를 쓰고 계셔요. 문을 제가 통통통 쳤죠.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통통통 쳤더니 교도관님이 오셨어요. 네. 제가 뒤에서 이제 욕을 하면서 그랬죠. 교도관님, 저 자식 봐라. 오늘 사형받았다. 젓가락 들고 있다. 나보고 여기서 어떻게 자라고 하는 거냐. 저 사람이 사형받아서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냐. 나 여기서 내보내달라. 아니면 다른 방으로 보내달라. 예.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잠이 옵니까? 사람 돌아버리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 저 정말 사고 안 치고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저 여기서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다른 방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 밖에서 자든지 제발 저 좀 빼주십시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젓가락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지.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젓가락을 안 내주고 갖고 있다고. 예. 근데 이제 젓가락을 뺏어갔을 거 아니에요. 젓가락을 내달라 반출해달라 해서 뺏어갔어요. 예. 갔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쟤는 사형받았어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다 해도 쟤는 어차피 또 똑같은 사형일 텐데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심리적인 변화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관님한테 사정을 해서 안 되니까 거기 방 안에도 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벨을 누르게 되면 교도관님들 중에서도 조금 높은 주인님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님께서 직접 벨 소리를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걸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걸 눌러요. 그래서 그 주인님이 오셨어요. 네. 야간에. 근데 그 주인님이 이제 저랑 조금 친하게 지내던 주인님이었는데 야간 근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교도소 안에는 조직폭력배들이 아마 교도관들하고는 제일 많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사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방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교도관님들한테도 문제가 가지 않기 때문에 네. 질서 유지도 하면서 뭐 이제 그런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인님이 오셨는데 땡땡아 무슨 일이냐. 저 면담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제발 저 이 방에서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빼주더라고요. 원래 그 시간에는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제가 이제 사색이 돼서 있으니까 당연히 빼주겠죠.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하면서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 사람이 구형 사형을 받았고 죄명이 물론 여아의 강간배 살인미수지만 나는 무섭다. 그 방을 들어가서 나는 못 자겠으니 제발 저를 다른 방으로 옮겨주든 좀 빼달라. 하루만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가냐.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 부탁을 해서 시간이 계속 끌어지니까 11시, 12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쪽에서도 힘이 붙였는지 교도관님이 부탁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왜냐, 오늘 이제 그 사람의 재판 결과를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교도관님들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무사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살인미수라든가 강간죄로 들어온 분들 중에 여아를 건드렸다고 하면 그 방에서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만두지 않았어요. 많이 혼내줬습니다. 정말 그런 범죄로 다른 범죄들도 물론 혼나야 마땅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딸을 키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최악의 범죄 죄질? 좀 그렇게 네. 친다고 하더라고요. 강간이라는 범죄가 솔직히 그게 남자 여자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남자도 강간을 할 수 있는 거고 여자도 강간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솔직히 그 범죄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솔직히 좀 할 수 없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이야, 그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구나. 네. 어마어마하죠. 네. 영화 프리즌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서열이 세요. 그러면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을 만난 썰이 있나요? 다른 사연은 뭐 오늘은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자체가 교도소를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교도소에 살고 있을 때 살인죄로 복역을 하고 있던 사형수가 한 분 계셨어요. 오이고, 예. 굉장히 인사도 잘하고요. 굉장히 착하고 다른 죄수들한테 항상 모범이 돼주고 예. 뭔가의 갱생을 하신 분처럼 굉장히 묵직하셔요. 네. 그치만 눈매가 항상 살기가 있다고 하죠. 저희가 눈을 정상적으로 뜨고 있는데도 그 눈에 그냥 복이 차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냥 그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기가 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운동을 나가요. 사형수는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수라는 그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결수들이랑 형이 재판이 정식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나가요. 운동을 나가는데 그분은 운동을 나가시자마자 문을 열면 뛰어요. 멈추질 않아요. 그냥 30분 내내 조깅을 계속 해요. 예. 그냥 뭐 질릴 정도로 그냥 누가 봐도 막 토악질 나올 정도로 그냥 막 뛰어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들어갈 때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 어떻게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저도 겁이 없었나 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어떻게 여기 들어오시게 됐나요? 그러니까는 내가 두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물어본 사람이. 예. 그러더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원래 사형수가 아니라 무기수였대요. 그런데 무기수로 25년을 복역을 하고 가석방으로 인해서 사회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친형이 있었는데 자기 친형을 살해하고 숨어 있다가 잡혀서 들어왔는데 그게 무기를 받았던 거죠. 근데 뭐 그 무기수라는 게 15년 이상을 살아야 제가 알기로는 가명 비슷하게 가석방 심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예. 그분이 이제 무기수로 25년 이상을 살고 가석방을 받고 출소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구속이 됩니다. 어떤 이유냐면 친형의 예. 형수를 찾아가요. 왜 찾아갔냐? 죽이러 찾아간 거예요. 친형을 죽였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도피 생활을 신고를 해서 교도소로 넣은 사람이 형수였나 봐요. 그래서 그 형수의 집을 찾아갑니다. 예. 그 형수의 집을 찾아가서 그냥 칼로 난도를 했어요.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도를 하고 안 방에 있던 할머님을, 그러니까 형수의 어머니죠. 예. 형수의 어머니까지 똑같이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하고 그 집에 이제 형님 옷들이 좀 몇 개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형수님이 갖고 있던 그 옷을 또 입어요, 자기가. 입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어디요? 형님의 자녀 학교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잡혔어요. 형사들한테 잡혀서 경찰서를 갔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이 자기는 억울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 뭐가 그렇게 억울하대요? 내가 그 여자애를 못 죽이고 온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형수의 형님의 딸이니까 조카죠. 그 조카를 마지막으로 죽이지 못하고 온 게 자기한테는 너무 억울하고 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도 감형이 있습니다. 왜냐, 사형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감형은 받아요. 그러면 무기겠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절대 살아서 나갈 수가 없는 분인데 자기는 꿈을 꾸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 걔를 찾아 죽여야 되니까 건강해야지 않겠냐. 그러니까 30분 동안 나오자마자 매번 뛰는 거예요. 그냥 하루도 거르질 않아요. 비가 와도 뛰어요. 저희는 비가 오면 처마 밑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거나 다른 죄수들하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예. 필요 없어요. 그냥 뛰어요. 30분 내내 쉬지도 않고 뛰어요. 그냥. 그 이유가 그 이유랍니다. 와, 그 옛날에 교도소설 들려주셨던 분 또 한 분 계셨었는데 네네. 그분 얘기랑 비슷한데 그때는 그 하이브리드 형님이었나? 하이브리드 그 파란 번호표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잡히려고 네, 마약 사범들. 네, 막 뛰어다닌다고. 그렇죠. 마약 사범들 분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름 되면은 이제 환기를 시키잖아요. 예. 교도소 자체를 환기를 시켜요. 네. 근데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약을 못 하니까는 그 약성분들이 노폐물로 배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그냥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예. 땀만 흘리면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약범들한테는. 그래서 저희들도 가까이 하진 않는데 왜냐면 마약범들이 제일 의리가 없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저희한테는. 네. 그래서 마약범들하고는 웬만하면은 거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리님 네네. 뭐 별의별 네. 사람들 많이 만나셨겠지만 네. 그래도 와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느낀 게 그 아저씨도 그랬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너무 다르구나. 제가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말 에피소드가 많은데 어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건 약간 좀 슬픈 사연이고 정말 실화이거든요. 네네네. 어린 친구가 한 명이 들어와요. 교도소로. 겁이 많아요. 그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울어요. 무섭다고도 울고 여기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마음이 쓰였죠. 진짜 네. 마음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 친구가 징역을 10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네요. 자기와 같이 공범을 한 친구는 12년을 받았고요. 자기는 10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방화살인입니다. 대목이 방화살인인데 저랑 같이 지냈던 친구가 10년을 받은 친구는 그때 당시에 이제 12년을 받은 그 친구의 1년 후배인 거예요. 1년 후배인데 그 선배가 동생을 시켜서 너 우리 집에다가 불 좀 질러라. 예. 제가 왜 불을 질러야 되냐 그랬죠. 내가 너 돈 줄게. 너 할머니랑 둘이 살잖냐. 그랬더니 그 동생이 싫다. 나는 못한다 형. 근데 그 형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끝까지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다가 말로 안 되니까 그 동생이라는 그 친구가 할머님이랑 둘이 살았어요. 할머니 손에서 컸기 때문에 굉장히 할머니의 사랑이 진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형이 내가 그럼 너네 할머니 죽여버리겠다.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하지 말아라. 내가 형 시키는 거 다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그러면 너는 기름 붓고 불만 질러. 그래서 그 형의 집으로 갑니다. 네. 그 형의 집으로 가서 휘발유를 받아갖고 온 페트병에 그 집이 반지하 집이래요. 예. 반지하 집이면은 아시다시피 도로에 창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기 시작해요. 네. 밤에. 붓기 시작하는데 불을 지폈을 거 아니에요. 불을 지폈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이제. 사망자가 2명이 나옵니다. 예. 어머니, 여동생. 근데 한 명이 살았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 형의 아빠가 산 거예요. 네. 살아서 나왔는데 잡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둘 다 잡혔어요. 방화살인으로. 그냥 방화범이 아니라 이제 방화살인이 됐죠. 그렇죠. 둘 다 잡혀서 경찰서를 갔는데 저는 그 형의 머릿속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마지막 대답이 그렇게 했는지. 동생은 하염없이 울어요. 할머니가 왔기 때문에. 근데 그 형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부인을 해요.
그러다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 예. 억울하대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지금도 분통이 차서 미쳐버리고 돌아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랬대요. 왜 그게 억울하고 분통하고 너가 미쳐버릴 정도까지 됐냐? 너 가족이 죽었는데. 그랬더니 책상을 치면서 그랬답니다. 아빠가 살아나와서 내가 보험금을 못 탔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가족이 다 죽었으면 방화로 해서 보험금을 받았을 텐데 아빠가 살아나왔잖아요. 예. 그러니 방화 살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보험금도 못 하죠. 교도소도 가죠. 네. 물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잡힐 거는 잡혔겠죠. 방화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동생은 할머니에 대한 협박을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도 공범으로 된 거죠. 그래서 징역형 10년을 받고 형은 12년을 받고 예. 할머님이 징역 안에 계실 때 돌아가셨어요. 못 나가죠. 네. 어떻게 나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출소를 했는데 크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할머님에 대한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아마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협박에 정말 자기 가족을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참고만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친구라서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지만 그래도 뭐 이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됐었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랬을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없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일들이 너무 판을 치네요. 여기가.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곳이 교도소다 보니까 절대 이런 네. 곳에는 가지 말아달라라고 리리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리리님도 오늘 솔직히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리리님도 어쨌든 다녀오셨으니까 범죄자잖아.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 각오하시면서 저랑 이야기 나눴고 그래도 참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절대로 이런 범죄를 미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리리님이나 저나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알기 힘든 공간 안에서의 일들을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들어봤어요. 뭐 많이 빼실 건 빼셨겠지만. 그렇죠. 저도 뭐 이제 제가 뭐 이걸 보면서 네. 교도소 예전에 이야기를 하신 분을 봤어요. 그렇죠. 예, 교도관님도 네. 계셨고. 네, 정말 제가 그 1년 6개월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죄는 죄예요. 법에 어긋난 건 맞는데 저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경찰서를 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이제 좀 항상 생각을 하고 되새기고 있거든요. 제가 뭐 잘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베풀고 살고 있고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좀 한 가정의 좀 가장으로서 네.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뭐 죄짓고 살지 맙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죄값을 받고 나왔을 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냥 어떤 범죄자였다라는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더 계속 그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하지만 무서운 곳은 무서운 곳이구나 이걸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리리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면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싶다고만 하신다면 네, 뭐 거기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뭐 돌비님께서 와서 들려주세요 하면은 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쪽 이야기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 네네. 듣기도 힘든 이야기고요. 많은 분들이 뭐 겪어보시고 가지고는 계시겠지만 용기 내서 참여해 주시는 분이 드물어요. 이 이야기는.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돌비님. 네, 돌비님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 이력은 정당화돼서는 안 되고 미화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리님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의 이런 섬뜩한 이야기들도 있다, 이렇게 들려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정말 무섭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다 보니까 더 뭔가 섬뜩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무자비한 비난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